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고수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핑크존 기법이라고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조회수가 엄청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 영상이었거든요. 이 핑크존, 그쵸? 이 영상이었는데 오늘은요. 이 핑크존 기법 하는데 쓰는 데 있어서 진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이 핑크존 매매 기법이 왜 지수 하락장에서도 계속 잘 먹히는지 그 진짜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지만요. 매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요, 실시간 장중 라이브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핑크존 매매를 접근했는데 단순히 기법만 본 거는 아니에요. 오늘 지수가 좀 약세장이잖아요. 이런 날에는요, 테마성 이슈. 그러니까 정책 이슈라든지 오늘 같은 이제 테마성 이슈에 자금이 몰리는 종목들로 관종을 하고 이 기법을 적용하고 대응을 하는데요.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단순히 핑크존 기법으로 접근한 종목이라기보다는요. 재료 가치를 크게 보고요. 또 거래대금, 수급 그런 것들 있죠. 차트적 위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지고 접근한 매매였는데요. 왜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제가 설명하는 핑크존 매매 기법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상한가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 재료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장중 라이브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요. 그죠? 시황 재료 3박자가 기준에 다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료 가치를 가장 크게 봤다고 그랬어요.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재료 가치를 크게 봤어요. 왜냐면요. 이 재료가 스페이스X 상장 요즘 엄청 핫한 트렌드 이슈죠? 그래서요, 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관련 주식들, 특히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는데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창투사 기업이잖아요. 이 창투사 기업이요, 실제로 4천억을 투자했대요. 이 스페이스X에다. 그리고 최대 3조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오늘 어저께부터. 그러니까 전일 애프터 마켓에서 이슈가 나오면서요, 급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여기서 나왔어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25%까지 상승했거든요. 전일요. 25%까지 상승하다가 오늘 하락 다시 밀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한 핑크존 여기죠. 핑크존. 고점 높이고 핑크존.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한 5, 6% 정도 청산을 했는데요. 보세요. 전일 이슈가 나왔다가 이제 등락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요. 이게 실제로 스마트머니 출연이었고 차트상으로는요. 스마트머니 뭔지 아시죠? 저한테 이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신고가 2년 이상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 저는 그걸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스마트머니의 출연, 그리고 재료도 엄청 좋았죠. 왜냐면 이게 시총이 7천억대, 아까는 한 6천억대였거든요. 지금 상한가가 갖고 7천억대로 오른 것 같은데 6천억대의 그런 시총이요. 어때요? 3조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미쳤죠? 그러니까 지분가치, 얘네들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장전에 이런 이슈도 체크를 했잖아요. 오늘 스페이스X 관련된 주식들이 핫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가장 앞으로 놨죠.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를 두 번째 놨죠. 이게 오늘 두 개 핫했죠. 실제로 이게 상한가까지 가고 나서 이것도 한 27%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주 아이비 투자요. 왜냐면요, 이 지분가치 이슈는요, 지금 같은 하락장 오늘 보면은요,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보세요. 코스피 하락하죠.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하죠. 그리고 어때요? 외국인은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요, 수급 매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는 그런 수급 매매보다는요, 테마성 이슈로 상승하는 그런 세력주 매매, 그런 재료 매매가 잘 먹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수가 하락하면 오늘 이게 잘 먹힐 수 있다고 처음에 체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차트사 쪽을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왜냐면 이 이슈가 오늘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재료가요, 창투사 섹터 테마를 형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장중에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거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매매해볼 수 있다라고 체크를 드렸고요. 실시간 이제 영상으로도 찍었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으로 가는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장중에 오늘 지수가 약했죠. 시황이 약할 때는요, 제가 테마성, 정치, 그리고 또는 정책 테마 이슈가 부활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와 무관하게 우주항공 테마로 오늘 자금이 돌았어요. 실제 그리고 1등주로 아까 말한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게요 1등주로서 이 재료가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서 핑크점 반등 조건이 충족되는데 한번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법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살펴보고요. 제가 말했죠? 보세요. 여기가 신고가 N봉 나왔죠? 전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여기 보세요. 25억씩 두 번 이상 터졌죠? 그리고 나서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핑크존 매매를 해볼 수 있었어요. 첫 핑크존 매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저는 언제 했냐면요. 이때는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클로버 매매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죠. 역대급 거래대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대급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래대금 여기서 돌파하죠. 100억 이상으로 두 번 연속이 발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이 났기 때문에요. 바로 가는 것보다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기 1차 슈팅이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 M존이 아닌 그 핑크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핑크존에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실시간 라이브에서 설명드렸는데, 단순히 이거는 저는 이제 5% 요 정도까지만 볼 거지만 5, 6% 정도까지만 볼 거지만요. 여기까지 목표로 했었잖아요. 13,000원. 하지만 이게 오늘 재료 가치가 크고 여기 보세요. 스마트머니 출연하고 신고가 돌파하는 N봉이 나오고 지금 시황에 맞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등주이기 때문에요. 장중에 강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고 오늘 아니더라도 이거는 당분간 핫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한 번 더 핑크존이 떨어지면은요,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영상에다 추가적으로 했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일 고가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여기 지지받고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핑크존 기법 자체 이해되시죠? 그쵸? 이해는 되시죠? 핑크존 설명한 거요? 핑크존이 이해가 안 가시면요, 지난 영상 비싸게 눌린 기법 여기 있죠? 당일 주도주 테마주라고 써놨잖아요. 핑크 매매, 핑크존 매매 기법.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약해서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그 중에 우주항공 테마가 오늘 장중에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1등주 방금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게 상승을 해서 이게 장중에 거래대금이 아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핑크존 반등 조건에 충족했죠. 제가 기술적 분석 설명드렸죠. 그래서 실제 장중에 제가 한 5%, 6%에서 청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가는 거는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가능했겠지만, 저는요, 이게 영상 찍으려고 한 5, 6%에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매매 기준, 네 가지를 빠르게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재료는요, 장전에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7시 40분에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 쪽이요. 스페이스X 관련주. 그쵸? 포인트가 IPO 지분 가치 이슈는요, 단기 수급이 폭발 가능하기 때문에, 장세가 만약에 안 좋다면은요, 오늘 이쪽에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 그쵸? 그래서 오늘 창투사주, 특히 창투사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순환이 나올 수 있어서. 왜냐면 재료가, 이 좋은 재료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쵸? 그래서 실제 재료는요, 이때 나오긴 했어요. 이때 나와갖고 창투사 관련주 주식에 이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 종목이. 그쵸? 그리고 나중에 오늘은요,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창투사 관련 주식들의 그런 테마를 형성시키는데 주도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재료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N봉이 나오고 나서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 연속적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해서 관종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지수가 밀리면서 테마 장세가 나오면서요,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이 다시 폭발하면서 핑크존 닫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어쨌든 재료가 있었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단기 자금이 유입이 되느냐? 거래대금 제가 핑크존 매매할 때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보고 나서 좋은 재료네? 관종을 해두고 나서 재료가 실제로 수급으로 반영이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래대금이죠. 그래서 거래대금을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은 7천억대, 6천억대, 5천억대니까 이때 거래대금 크게 났죠? 2번 이상 나왔죠? 핑크 2번 나왔어요. 그럼 핑크존이 닿죠? 여기서 매매해볼 수 있었겠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리고 돌파됐죠? 고점 높이죠? 그렇다면은 이 핑크존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핑크존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래대금 만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죠? 고점 높였죠? 한 번 더 밀리면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밀리지 않았어요. 이 전일 고가를 유지시키고 상한가를 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확률을 더 높이는 매물대 소화 차트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볼게요. 주봉부터 스마트머니가 출연했고요, 일봉상 N봉, 그리고 분봉상 급등후 눌림, 그래서 핑크존 했죠? 그러면 이것부터 볼게요. 주봉상 스마트머니 출연.
제가 이제 일봉이고요. 이게 분봉 1분봉이고 이게 3분봉이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을요. 전 항상 다 큰 그림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신고가죠. 여기 고점이었잖아. 쌍봉 만들고 나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평선 추세 전환하고요. 이제 이평선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대금이 어저께 재료가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스마트머니가 출연했었어요. 장중에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스마트머니. 이게 여기였죠. 그쵸?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핑크 좀 매매했던 거고. 스마트머니가 터졌어요. 주봉상이요. 스마트머니 뭐라고 했죠? 2년 이상의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건 몇 년이야? 한 5년 넘죠? 사실 여기만 돌파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요. 그리고 역사적 거래대금이 났잖아요. 이해되시죠? 역사적 거래대금. 그래서 주봉상 상당히 좋다. 이런 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스마트머니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일 N봉이 나왔죠. 신고가 돌파 N봉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신고가 돌파가 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바로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일봉도 매물대 소화 차트죠. 그리고 주봉도 신고가 돌파 스마트머니 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봤죠? 일봉과 분봉 봤죠? 그리고 이제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법이요. 세부적 기법. 이게 핑크존 기법이었던 거예요. 저는 목표 5%를 잡았잖아요. 그게 제 돌파했나요? 돌파 아니죠. 눌림에서 분할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평단을 낮추는 물타기 행위가 괜찮다는 말입니다. 신용과 미술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털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돌파에서 사는 거는 한 번에 산 다음에 이 파동을 빠르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돌파면은 1000만 원이 있다면 산 다음에 한 3-4% 먹고 3-40만 원 수익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분할로 살 때는요. 여기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역을 한 이 정도로 잡을게요. 이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크게 잡을 거고요. 저처럼 약간 능숙한 사람들은요. 좀 짧게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한 요 정도로 잡을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거래대금 크게 터졌죠? 여기요? 여기 터졌죠? 그러면 핑크 좀 매매 가능하죠? 그럼 거래대금이 여기서 넘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이게 100억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핑크 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기법을 들어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눌렸을 때 신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용이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신용이나 미술을 쓰게 되면요. 돌판매 하시는 분들은 신용이나 미술 써갖고 이렇게 짧게도 파동을 먹어요. 그쵸? 뭐 1%든 3%든 5%den요. 빠르게 좋은 구간에서 진입한 다음에 거래대금 터질 때 빠르게 가속도 붙을 때 들어가갖고 스캘핑, 돌파 스캘핑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지금 접근한 건 그게 아니에요.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핑크존 매매였습니다. 분할 매매 기법. 1차 파동이 비교적 과도하고 신고가 돌파가 처음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밀리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버리면 손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손절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 먹고 나서요 바로 올리지 않아요. 바로 올리면 좋겠지만 바로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면서 여기서 물린 물량들을 소화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털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 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밀릴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현금으로 사야지만이 이 올라갈 때 버틸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리는 것들을. 만약에 미술을 썼으면요 요거 한 2% 먹고 나서 2-3% 먹고 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6% 이상까지 5% 이상까지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요 목표는 5%를 잡았는데요 신용 미술을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신용 미수까지 써서 신용까지 써갖고 했다면요 저 여기서 던졌을 거예요. 2-3%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핑크존 매매 기법 자체는요 구간으로 잡아갖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돌파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 박스권 라인이죠. 최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사갖고 파동을 먹는 거예요. 좀 매매법이 달라요. 돌파는 한 번에 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선의 개념, 선을 가장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요. 그러니까 눌림은요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갖고 분할로 접근하는 겁니다. 매매법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비중이랑 그 분할 매매 방법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매매 방식 이제 차트에서 기법까지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핑크존 매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요. 핑크존 매매는요 차트에서 단순히 딱 선 하나 그어놓고요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매매법이 아니에요. 기법은 맨 마지막에 세부적인 타점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먼저 봐야 될 것은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지 트렌드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슈와 직접 연관된 종목인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의 재료, 아까 말했죠? 개별 재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수급, 거래대금, 매매 동향,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거래대금이 적절한지, 그리고 일봉 흐름이 매물대 소화 차트인지, 그리고 분봉이 내가 맞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지, 고점을 높이면서, 그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주봉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스마트머니가 나왔길래 아주 더 좋죠? 플러스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핑크존 매매의 기술적 조건을 하나씩 체크를 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가지 조건, 여기 먼저 봐야 될 것들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이 기법, 핑크존 기법이 먹힐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댓글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12걸 목적으로 댓글 다는 건 그냥 상대 안 하는데요. 가끔 이래요. 핑크존 매매대로 했는데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주는 분인데, 이런 질문은 괜찮아요. 막 욕까지 막 쓰면서 하는 거는 제가 답변 안 하지만 핑크존 매매대로 했는데 안 맞아요. 이런 댓글을 주시면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법 자체만 보고 매매해서 그렇다고요. 이 기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조건들이 더 중요해요. 먼저 봐야 될 것들이.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봐요. 사실 기법이라는 게 하나만 보고요, 만약 계속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면요, 주식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적의 기법이면 그 기법만 보고 매매한다면 주식 너무 쉽죠. 누구나 다 돈 벌겠죠. 누가 다 돈을 잃겠어요. 주식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거를 알기 전에 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이해를 통해서요, 기법이 잘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도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상세 타점을 잡기 위한.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핑크존 매매 기법은요,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이지 이게 절대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절대적이라는 것들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들이 만족했을 때 기법이 잘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한 줄 요약을 하면요, 기법만 보고 매매를 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방금 말한 여러 가지를 먼저 보는 게 다 맞아떨어질 때, 다 퍼즐처럼 맞아떨어질 때, 이런 종합적으로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기법을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승리할 확률이 높겠죠. 네, 지금까지 설명들이 다 이해가 가셨나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요,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면요, 매매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 줘요. 제가요, 정리를 좀 잘하거든요. 제가 정리한 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제가 정리를 해요. 상승률 상위를 통해서 특징주를 정리하고요, 거래대금 상위를 통해서요, 주도주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보면 하나만 정리하거든요. 근데 전 둘 다 정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특징주를 정리하고,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을 통해서 주도주를 분석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네이버 검색어에다가요, 차트마스터라는 용어를 치면요, 저 이렇게 블로그도 뜨고요, 밑으로 가면은요, 제 카페도 이렇게 뜨거든요. 카페 뜨는데요, 카페 들어가 볼게요. 카페 들어가 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항상 정리를 다 해드려요. 많은 것들을 정리해드리는데, 보시면은요, 장중 뉴스 및 관련주가 있죠. 그리고 장중 특징주 정리가 있죠. 제가 이거 특징주를 정리를 매일 해드리거든요. 특징주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상승률 상위를 통한 상승률 상위 분석이죠. 이걸 통해서 장중 특징주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엮어요. 그러니까 상승 많이 했던, 이게 다 정책 테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정치 테마죠. 이거는 반도체 섹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테마라기보다는 섹터.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이런 식으로 상승률 상위를 통해 갖고 이렇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면요, 1위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1등부터 30위까지 이게 왜 올랐는지 정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1등부터 30등까지, 1등 그쵸? 1등, 2등, 3등, 4등, 이게 전일 대비 상승률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1등부터 30등까지 왜 상승했는지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요, 묶어요. 어저께 탈모 관련주가 핫했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 SJ그룹, 여기 있죠, 웹스, 알리코제약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웹스 왜 올랐는지, 알리코제약 왜 올랐는지 한 다음에 탈모주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탈모 관련주들이 여기 다 엮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봤더니 탈모 관련주가 가장 많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이게 탈모 관련주가 테마로 형성이 됐구나. 왜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됐지? 그러면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었구나. 그쵸? 그것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테마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테마, 그 다음 테마, 이건 정치 테마죠.
그리고 그 다음 테마, 이거는 섹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상승률 상위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보시면은요, 상승률 상위 분석은 뭐가 유용하냐면요, 왜 올랐는지, 아까 1위부터 30위까지가 왜 올랐는지 체크를 했죠? 그럼 보통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탈모 재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원호 관련주, 요즘에 오세훈보다 더 정원호라는 사람이 그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정원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재료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재료로 인해 상승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 상위 분수에서는요, 보통은 테마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보나, 지수가 보통 하락하거나 불안할 때, 테마 장세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테마 위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보통 그때는요, 지수가 오늘처럼 하락하거나 불안할 때, 이렇게 있죠. 이런 불안할 때 테마 장세가 펼쳐져요.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책 이슈, 정치 이슈,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저께는 탈모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정원호 관련주, 이런 정책 테마가 움직였고, 오늘은 우주항공 테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저는 상승률 상위 분석을 통해서요, 무엇을 찾냐면요, 테마주, 어떤 테마가 있는지 매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뭐 신규 상장주, 개별 주도주, 이런 것들을 정리가 잘 돼갖고 관종을 해둘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상승률 상위를 보는 특징주 정리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락장에서도 돈이 어디로 붙는지 그것들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테마 장세를 위한 단기 대응용 후보군을 뽑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올랐는지, 재료, 테마에선 재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를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하락장에서 재료 매매가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설명한, 그쵸? 무엇을 찾나? 이 테마주 세력주를 찾는다고 그랬죠? 미래에서 벤처 투자, 그 종목이 테마주 세력주잖아요. 지수와 무관하게도 상승하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거 보고, 기관이 외국인들이 다 매도하는 거 보고, 이 테마가 잘 맞겠구나 하고 그 종목을 공략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로 보는 특징주 정리는요, 시장이 안 좋아도 누가 억지로 올리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걸 찾는 분석이고, 이거를 찾았을 때는 항상 재료를 중요시 생각하고, 이 재료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면서 형성되는 테마를 보고요, 테마에서도 가장 강한 거를 매매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개 더 설명드려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분석은 뭐냐? 이게 뭐가 다르냐? 가끔 이런 질문하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상승률 상위가 중요한가요? 뭐 거래대금 상위가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보잖아요. 전 두 개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방금 이건 설명드렸죠?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쓰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이 거래대금 상위랑요, 상승률 상위랑 쓰임새가 다르는데, 오늘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도주라는 거는 이런 걸 했어요. 거래대금이 크게 몰리면서 상승 탄력이 붙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탄력이요? 이게 주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붙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나요? 보통 기관과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사들이는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잘 붙어요. 크게. 그쵸? 그런 종목들이 탄력까지 좋다. 그러면 주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은요,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특히요, 언제 중요하냐면요, 지수 상승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가 상관없을 때는요, 아까 테마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지수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런 흐름과 상관없을 때는 테마주 기승. 하지만요, 이 거래대금 상위로 보는 종목들은요, 보통 지수가 상승장일 때, 그리고 또 시장이 방향성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을 계속 사들여, 뭐 이런 업종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생길 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무지 사들이면서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때, 어떤 섹터나 그런 종목들을요. 그래서 이거는요, 보통 이렇게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찾기 위한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는요. 주도주를 찾기 위한 거랬죠. 주도주란 뭐냐?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이상은 붙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3,000억, 5,000억, 6,000억, 1조까지도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장세에서는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주도주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볼게요. 에르코스, 이거 어저께부터 핫했거든요. 저출산 관련 이슈가 어저께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상승해갖고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어저께 말한 핑크존이 이런 건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명목상 1등, 상승률 1등에다가 이제 핑크존을 적용하면 잘 맞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상승이 크게 났죠. 근데 이게 거래대금이 클까요? 보세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많아봤자 한 30억? 그쵸? 한 40억 정도. 3, 40억 정도 분봉상, 1분봉상. 그리고 연속적이지도 않고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1분봉상도 오늘, 어저께는 700, 800억. 오늘은 1000억 넘었지만 이거를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테마 1등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테마 1등주? 저출산 관련 1등주요. 근데 이걸 주도주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이 보통 오를 때 지수 상승장에서는요.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요. 보통은 그래요. 누가 샀냐 이걸 보면요. 매수 주체가 중요합니다. 기관 외인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요. 막 무조건 엄청나게 붙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요.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수 상승장에. 그래서 이런 날 지수가 상승하는 날에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주도주를 찾을 때는요. 누가 샀는지 중요하잖아요. 이 매수 주체는 보통은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주체 동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재료보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지금 오늘 어떤 섹터에 돈이 집중되고 있고 몰리고 있는지.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시장에 진짜 관심이 되는 중심주를 찾기 위해서 이 거래대금 상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러지 않았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 장세 또 아니면은 해지 테마로서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에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 것들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중요하나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정리해 드린 건데요. 이 상승률 상위 분석과 거래대금 상위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상승률 상위 분석은 테마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날은 테마가 수급이 쏠릴 수 있댔죠. 왜 올랐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재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재료를 잘 체크해야 돼요. 오늘같이 스페이스X 관련된 재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래대금 상위 분석은 뭐랬죠? 거래대금이 잘 붙는 종목들의 특징이 시총이 큰 우량주, 수급주,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주잖아요. 그 때문에 누가 샀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샀는지. 보통 그런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크죠. 뭐 반도체라면은 원전이라면 외인이 그런 가능성이 큰 거고. 보통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상위 프로그램 실시간 매수를 통해서요. 외인과 기관인지 그 종목의 주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노하우들을 제가 많이 다뤘잖아요. 그다음 평소 때 제가 보세요. 테마주 매매했을 때 수급 동향 봤나요? 안 봤죠? 호가창이랑 차트 위주로 봤습니다. 근데 지수가 상승하는 날, 뭐 반도체 업종을 매매하는 날, 그리고 로봇을 매매할 때 그 시총이 큰 로봇,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산 로봇을 매매할 때는 어떤 걸 봤나요? 이런 매수 동향을 보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고 접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달라요. 접근법이.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스페이스X 아까 골랐잖아요. 매매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제가 장중에 프로그램 수급 그런 거 이제 현황판 보면서 막 설명드렸네. 안 했죠? 호가창이랑 차트만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이거를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프로그램 수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외인 수급이고, 제가 이름을 지웠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기관이에요. 어때요? 지금 보세요, 이거. 어저께. 프로그램 매도했죠?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외인도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기관만 조금 사들였죠? 오늘은 어때요? 프로그램 지금 매도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한가 같죠? 이해되시나요? 프로그램이 판매 살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매수 주체의 이 종목의 매수 주체는 기관 외인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램 주체를 세 가지로 본다면요. 기관, 외인, 개인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보통 프로그램을 사들이고, 개인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도 프로그램을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관과 외인이 프로그램으로 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재료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이죠. 테마주죠. 재료주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보이지 않는 개인, 불특정 개인, 큰 손에 집합제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 돼갖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테마주 매매는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잘 안 건드린답니다. 테마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프로그램 동향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사들이면 가산점일 뿐이에요. 이 테마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도해도 상한가를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동향보다는 실시간 매매 동향이라든지 누가 샀네 팔았네 이런 것보다는요. 이런 테마 장세일 때는 이 재료 가치, 이 재료가 얼마나 좋는지, 이 재료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
보이지 않는 조막손들, 큰 손들의 집합체들이 이 종목을 사는지 끌어올리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미래에셋 그쵸? 투자증권 상한가 갔죠? 상치고 지금 160만인지 얼마예요?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몇백억이 지금 매수 전략으로 쌓였죠? 근데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장중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 파는 게 더 많네요. 뭐 기관 사들이고 있지만 보험 팔고 있고 투신만 사들이고 있죠. 연기금 사들이고 있고. 그런데 기타 법인은 또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동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테마주 매매할 때는요. 왜냐면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는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잘 안 찾게 갖고 있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제 장중에 뭐 프로그램이 매수했네, 매도했네, 매매 동향이 어떻네 이런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재료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재료에 대해서만 제가 이 재료가 왜 많은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피크존을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 차이점 두 가지를 이렇게 진하게 칠했던 겁니다. 상승률 창의 분석, 테마주, 오늘 같은 테마주 날은요, 이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재료 가치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테마주 매매, 재료주 매매 하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에. 그렇지만요, 지수 좋을 때, 상승할 때, 그럴 때는요, 뭐 많은 텔레그램 보세요. 어디 기관이 많이 샀네, 많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종목들을 추적을 해갖고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 좀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거 간다고 했지 하면서 막 기관 외국인들이 이거 많이 샀으니까 간다고 했지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떤 종목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중에 하락장 와보세요.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 기관 외국인들만 따라 매매하는 사람들. 그때는 테마주 매매하는 사람이 날아다닐 겁니다. 저는 왜 둘 다 정리할까요? 저도 옛날에 이것만 정리할 때도 있고 이것만 정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다 같이 정리를 하냐면요. 어떤 날은요, 그러니까 시장은 매일 같은 얼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테마가 난무해요. 세력주 장세예요. 막 급등락 종목이 나와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려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지수가 상승해요. 신규 상장주는 하락하고 테마는 별로 그렇게 크게 형성이 안 돼요. 섹터가 잘 가요. 반도체는 2차 전지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럴 때는 테마주 장세라기보다는 수급주 장세.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주가 잘 가요. 그래서 저는요, 상승률 상위 분석을 통해서는요, 지금의 시장의 현재 주요 테마들의 흐름들을 보고요, 거래대금 상위로는요, 지금 시장의 현재 섹터, 주도주 종목이 어떤지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을 보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둘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정리해야지 어떤 시장이 와도 어떤 시장이 예측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게 강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테마주가 강할 수도 있고, 수급주가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장이 와도 주도주를 잡을 수 있기 위함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요, 이래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보면요, 저는 시장에 따라 중요성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 둘 다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왜 올랐는지, 그쵸? 이 재료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봤던 거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하자면 상승률 상위 분석을 통해서 그쵸? 테마를 잡고요. 이 재료 가치에 부여를 해갖고 재료 매매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서는요. 누가 샀는지 수급,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어떤 섹터에 몰리는지 어떤 종목에 몰리는지 그리고 주도주를 찾기 위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한 핑존 매매 지난주에 영상에서도 설명한 핑존 매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잖아요. 재료 매매 그쵸? 이런 쪽에 잘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주도주 있잖아요. 그냥 잠깐 언급하면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수급주는요. 이 핑존 매매로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수급주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핑존 구간까지 안 와요. 그리고 보통 핑존 구간까지 온다면요. 그거는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갖고 반등이 잘 안 나오고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주에는 이런 핑존 매매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 동향을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주들은 실시간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매매 동향이 중요하다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매매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매매할 때는요. 단순히 기법만 알면은 수익을 낼 줄 알았는데 오늘 영상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죠? 주식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기법은요. 오늘 같은 장에 그쵸? 잘 맞는 기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 매매 관점을 통해서요 상승률 상위와 거래대금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종목은 그쵸
재료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죠. 이 거래대금이 중요하고 호가창이 중요하지 뭐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들어오면 가산점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차트적으로 주봉, 일봉, 분봉 다 확인한 다음에 핑크 존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 하나만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먼저 다 알아야 되는 거겠죠. 주식 쉽지 않죠? 네, 오늘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댓글에 그 멤버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멤버십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다 실시간으로 드린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설명드렸고 영상도 찍어갔고요. 제가 공개 영상에 따른 올리진 않지만요.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 있죠. 다 올려드려요. 다 올려서 찍어드리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오늘 여기 아까 미래에셋 벤처투자 접근할 때 바로 설명드렸어요. 그쵸? 여기 떨어지면 해보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 한번 초대해갖고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고 싶으면요. 멤버십 진행하는지 보고 싶으면 들어오고 싶으면요. 댓글에다 달아주시면은요. 제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게요. 제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오후장에는요. 지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후장 매매는 안 보고요. 그럼 오늘 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댓글 주셔서 답변 드리기 힘들어갖고 그냥 영상으로 찍는데요. 멤버십에 들어와야지만이 차트 설정법인지 상세한 기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멤버십에 오시면은 뭐 실시간 영상이라든지요, 뭐 차트 설정법이라든지 기법 설명편에 대한 것들을 한 70개 정도, 지금 64개 정도 올려놨네요. 여기에 오시면은 볼 수 있는데 한번 멤버십 같은 거 의향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